안녕하세요, 행주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고민박사, 곰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룰 이야기는 필요시약 사용법에 대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행주TV가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병원 자료실처럼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진료실에서 설명드리는 것들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답해드리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또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 차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주제별로 설명 영상들을 지금 차곡차곡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오신 분이 제가 필요시약을 처방을 해드렸는데 필요시약을 못 드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언제 먹는지 몰라서 못 드셨답니다. 사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필요시약을 받긴 받았는데 일단은 필요시약이라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이니까 두려움도 있지만 이 필요시약을 그럼 난 언제 먹어야 되지? 좀만 지금 상황보다 좀 더 안 좋아졌을 때 먹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그냥 필요시약 먹을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해 주신 분은 특이하게도 이제 젊으신 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행주TV 들어와서 검색을 해봤는데 다른 것들은 있는데 필요시약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차에 저도 필요시약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지만 한번 그러면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사람인지라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컨디션이 나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또 설명을 길게 할 때도 있고 짧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가능하면은 좀 평균치 수준의 어떤 설명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설명 영상조차도 제가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랑 컨디션이 나쁠 때랑 또 이런 부분을 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편하게 어떤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시약을 처방을 받으실 때 필요시약만 처방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필요시약만 처방받는 경우에는 정말 그런 어떤 퍼포먼스 앵자이티라 그러는데 무대에 올라가는 게 정말 너무 두렵다거나 또는 어떤 면접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그때만 딱 넘기면 되는데 너무 떨린다거나 뭐 요럴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무대 공포증 같은 그런 개념일 때 잠깐씩만 이용하는 좀 이유로 그러니까 정말 왜냐면 이제 필요시약을 뭐 1년에 몇 번 먹을 날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요러신 분들은 좀 필요시약만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필요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전약 또는 좀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많이 괴로우신 분들은 뭐 아침, 점심, 저녁약 이렇게 드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랐을 때 쉽게 말하면 어떤 괴롭고 힘든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용하시라고 하면서 제가 필요시약을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필요시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공황 증상이 있으시거나 불안이 심하게 왔을 때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어떤 그런 잡생각들이 너무 많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단 필요시약을 좀 이용해서 도움받으시라고 제가 처방을 해드리는데 나중에 사실 저녁약이라든지 자기전약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거와는 다르게 왜냐면 필요시약을 아껴 먹으셨다라든지 최대한 필요시약을 안 먹고 참아보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냐면 필요시약 이거 계속 먹으면 중독되고 의존되고 나중에 이제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필요시약을 사용하는 빈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급한 순간에만 먹으려고 아껴두고 안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절반이 넘으시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약이라든지 자기전약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 저녁약하고 자기전약이 기본적으로 제가 정신과 약이 해주는 역할이 부정적인 감정을 필터링 해준다고 말했죠. 부정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이런 크게 움직이는 감정 센서들을 좀 이렇게 안정화시켜주는
어쩌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약이 항우울제이기 때문에 이 전역약과 자기전약을 꾸준히 드셔가고 점점 마음이 좀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두뇌 기능이 회복돼서 감정이나 충동도 조절을 잘하게 되고 어떤 판단이나 결단, 생각도 잘하게 되고 이러신 분들은 피로시약을 점점 줄여서 드시게 됩니다. 피로시약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피로시약을 하루에 4번 정도 먹었다, 3번 먹었다 이러신 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더 많이 드시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점점 줄여서 드시게 돼요. 어떨 때는 자기가 언제 먹을지 몰라서, 왜냐면 피로시약 처방을 해드렸을 때 또 하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하루 종일 힘든데 그럼 언제 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물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미리 이렇게 드리는 약도 당연히 그렇게 처방을 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시면 피로시약을 추가로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피로시약을 자주 챙겨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 약 덕분에 좀 마음을 놓고 산다, 좀 마음을 많이 편해졌다 이러신 분들도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피로시약이 남습니다. 왜 남냐? 까먹고 못 먹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거 까먹고 못 먹으면 이거 바로 다시 또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까먹고 못 먹었으면 그냥 넘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까먹고 못 먹는 건 제일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정신과 약에 의지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안 챙겨 먹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약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더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약의 존재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약을 먹어서 내가 잘 지내는 건지, 내가 잘 지내는데 약을 쓸데없이 먹는 건지 이럴 정도로 약을 이용하시게 되면 약의 존재감이 정말 작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인지라 나중에 좀 괜찮고 그러다 보면 바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약 먹는 시간을 까먹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잘 지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잘 지내고 넘어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불안하지? 힘들지? 했을 때 맞다. 내가 점심에 약을 안 먹었구나. 또는 내가 피로시약을 지금 내가 안 먹었구나. 이러면 그때 챙겨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제가 약과 관련된 감정을 다루는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과 몸에다가 정말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은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감정의 상태로 그냥 1시간 1시간 하루 한 달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몸, 내 인생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그게 정말 좋은 일인데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정신과 약 없이도 그렇게 감정이 잘 조정되고 편안할 수만 있다면 그건 뭐 정신과 약을 정신과 약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신과 약이라는 거는요, 마치 여기서 좀 약간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지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국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 국경에 변방에 오랑캐가 들끓어. 오랑캐가 맨날 와서 변방 지역에 와서 약탈해갖고 민가 약탈하고 우리 백성들이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성벽을 쌓기로 합니다. 이 성벽을 쌓는 그 작업이 자기전약이나 전역약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을 쌓는다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건 아니죠. 처음에 벽돌 한 장부터 쌓는 거고 그 다음 단 쌓는 거고 그 다음 단 쌓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이 다 쌓아질 때까지는 수비 병력이 필요해요. 이 오랑캐의 침범을 막을 수비 병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수비 병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침, 점심에 드시는 약이나 또는 피로시로 드시는 약이 이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예를 들면 성벽을 세울 계획을 하고 여기다가 벽돌 한 장 쭉 둘렀어. 그럼 오랑캐가 그걸 성벽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쳐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비 병력이 많은 역할을 해야 돼요. 오랑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지만 한 줄이라도, 쉽게 말하면 한 단이라도 쌓는다라는 것은 이 오랑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되죠. 난 이 이상의 침범을 인정하지 않겠어.
확실히 국경도시의 분위기는 변할걸요, 아마. 그런 아무것도 없을 때, 오랑캐가 그냥 마을에 들락날락해도 뭐 막을 수 있는 도리도 없고 이럴 때 비해서 이 수비병력이 파견이 되고 성벽을 쌓는 작업을 시작하고 그러면 아마 오랑캐도 그걸 보는 마음이 달라질 거고 그 국경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런 성벽들이 점점 높이 쌓이면 그만큼 수비병력이 해야 될 일들, 치러야 될 전투는 적어질 겁니다. 나중에 그냥 수비병력은 성벽만 단단하게 쌓이면 나중에 수비병력은 그냥 감시만 하는 정도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순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말 큰 외적이 쳐들어온다든지 큰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큰 오랑캐가 때로 몰려오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수비병력들이 또 필요해지겠죠. 사실 이런 어떤 우리 인생에서의 힘든 사건들 또 그런 힘든 사건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우리가 다뤄내야 할 힘든 감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산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국경마을에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병력만 보내는 거는 이 국경마을을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시 약만 난 그냥 왜냐면 피로시 약이라 그런 건 먹자마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있다 효과가 나타나서 한 3시간 정도 가거든요. 물론 피로시 약을 갖다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용 시간을 4시간이나 5시간, 6시간으로 늘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신체적인 불안을 또 컨트롤해 주는 약과 컨비네이션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피로시 약은 조합이 되지만 그냥 이 피로시 약은 먹으면 지금 방금 바로 좋아지니까 난 이 피로시 약만으로 좀 내 마음을 힘들 때만 다스리고 살겠다. 그거는요, 이 국경마을에 그냥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냥 그 수비병 좀 보내주세요. 수비군사 좀 보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계속 수비군사는 소모될 거고요. 결국은 여기는 오랑캐의 나라도 아니고 나의 나라도 아닌 그냥 애매한 국경이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큰 난리가 나면 우리 옛날에 뭐 병자호란이나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큰 난리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신과에서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필요시약만 드리고 이거 그냥 필요할 때 그냥 드세요.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떤 그런 비행기 공포증이 있거나 무대 공포증이 있거나 뭐 면접을 보거나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어쩌다 한번 필요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극히 소수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 먹는 약의 중요성이 사실 오늘 필요시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만 매일 먹는 약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성벽을 일단부터 차근차근 잘 쌓아 올려야지 처음에 이렇게 성벽을 대충 쌓으면은 이 성벽이 좀 튼튼하겠습니까? 성벽이 올라갈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대충 쌓아도 되죠. 끝까지 제대로 쌓으면 제일 완벽한 성벽이겠죠? 이제 그렇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역약이나 자기전약을 처음에 물론 요즘 이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바쁘셔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 잘 못 오시고 그러셔서 좀 요 초반에 이 성벽을 쌓아주는 전용약이나 자기전약을 정말 부지런히 드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피로시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안한 마음 어떤 뭐 그게 공황 증상이 될 수도 있고 공황 증상과 유사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증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몰려올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또 그런 증상들이 생길 때 그때 바로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응급약의 개념처럼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비상약이나 응급약의 개념처럼.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정말 응급시 비상시에도 처음에는 약을 잘 못 드세요. 그러니까 첫 스텝은 피로시약을 잘 사용하는 방법의 첫 스텝은 이 비상시라도 내가 정말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라도 드셔야 돼. 그거 챙겨 드시는 게 먼저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피로시약도 내가 여분으로 갖고 다녀야 되고요. 또 그냥 약을 드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먹을 물이 주변에 없을 땐 또 피로시약이 있어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너무 힘드신 분은 그거를 그냥 깨물어라도 드십니다. 그냥 알약은 못 삼키겠고
깨물어라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언제라도 비상 상황에서 정말 그런 증상들이 확 왔을 때 이용할 수 있으려면 약도 여분으로 갖고 다녀야 되지만 물도 챙겨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힘든데 그러면서 언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보면 또 먹는 시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증상이 안 좋아지면 늦게라도 먹는 거지만 그러다 증상이 괜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버티면은 또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착각입니다. 왜냐? 그렇게 약을 안 먹고 그런 증상들을 넘기고 그런데도 결국은 그런 증상들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증상들을 없애는 게 치료의 목표인데, 우리가 운동도 많이 하면 잘하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하면 잘하게 되듯이 그런 증상들도 많이 느끼면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불안할 때 손에 땀 나는 사람들, 식은땀 나는 사람들, 불안할 때 그러신 분들 많죠. 불안할 때 두근거리시는 분들도 많고 어지러우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소름이 돋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신체적인 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어디에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서 있게 한 다음에 손을 열중시하고 서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무작위로 불안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스트를 뿌렸어. 그냥 손이 약간 촉촉하게 젖겠죠. 하지만 손이 미스트이기 때문에 손에 내가 물이 묻는다라는 그런 느낌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 손바닥을 펴보라 그래요. 전혀 불안할 일이 아니죠. 근데 자기 손바닥을 폈을 때 이 손에 물이 묻어 있는 걸 느낀 사람은 그때부터 갑자기 두근두근 불안 증상이 확 올라옵니다. 왜? 불안할 때 항상 식은땀이 났기 때문에 이 식은땀이 나니까 그게 또 불안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 불안을 조절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황 증상도 처음에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공황이 왔다. 그럼 엘리베이터 안 가죠? 그렇지만 제가 공황 증상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공황 증상은 엘리베이터 때문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 갔을 때 비슷한 느낌을 주는 곳에 갔을 때 또 공황 증상이 나타나고, 그게 무슨 지하 주차장이든 도서관이든 영화관이든 대중교통이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피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런 증상들을 느끼기 싫으니까. 이건 내가 내 증상을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잘 나타나. 나중에는 버스만 봐도 증상이 막 나타날 수 있어. 사람 많은 것만 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저희도 대기실에 공황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은 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데스크 직원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이렇게 안내문을 드리죠. 왜냐면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그냥 그것이 발현되도록 그냥 내비두는 거는 그런 증상에 대한 경험치를 내가 내 몸에다 배게 하는 거예요. 습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일단 1단계로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꼭 그 증상이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질지언정 바로 드십시오. 그래서 그 증상이 이렇게 갈 걸 요렇게만 가게 해도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 드시다 보면 2단계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가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나의 변화를 또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 증상이 뻥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전에 뭔가가 있었어. 뭔가 마음이 쎄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짜증이 내고 있었다든지 안 그래도 내가 화가 나 있었다든지 안 그래도 내가 긴장을 하고 있었다든지 안 그래도 내가 걱정거리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선행되는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요때 필요시약을 먹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국경을 넓히는 겁니다. 국경을. 그래서 그전에는 증상이 나타날 때 먹었다면 그 다음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선행되는 어떤 그런 사인들이 있을 때 미리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증상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요때 필요시약을 챙겨 먹어버릇 하신 분들은
꽤 오랫동안 증상 경험을 안 하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뭐 막말로 해서 버스도 탈 수 있게 되고 다시 엘리베이터도 타고 지하 주차장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왜? 그런 증상들이 우리 왜 배탈 났을 때 회 먹고 내가 배탈 한번 크게 났다. 아주 그냥 장난 아니고 고생을 했다. 그 다음에는 왠지 횟집 근처만 가도 약간 좀 배가 꾸르륵거리는 것 같고 마음이 안 좋은 것 같고 당분간은 회는 못 먹고 그런 마음 생기는 게 그게 정상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런 공황 증상처럼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을 느꼈던 어떤 그런 장소들 때문에 내가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인생에서의 어떤 제한이 생긴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미리 선제적으로 뭔가 기운이 올라올 때 피로시약을 꼼꼼히 챙겨 드시면 아예 증상까지 가는 빈도가 확 줄어들 거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역시 공부도 안 하면 못하게 되죠. 운동도 계속 하다가 안 하면 운동 못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증상도 계속 안 느끼다 보면 못 느끼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지내다 보니까는 그냥 피로시약 먹는 거를 그냥 까먹고도 넘어가고, 나중에는 아침, 점심 약,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던 분들이 나중에 와서는 점심약이 많이 걸려서 점심약이 많이 남았습니다. 뭐 굉장히 죄스러운 것처럼 말씀하시고, 저는 아니 잘하셨다고.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줄이신 게 아니라 그냥 바쁘고 인생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까먹고 증상이 없어서 건너뛰게 됐으면 잘한 거라고. 이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한번 먹어보자고. 나중에 이제 아침약도 안 먹을 것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하라.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까먹고 넘어갈 때는 그냥 까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꼼꼼히 챙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번 약 먹는 걸로 바뀌고, 그래도 이제 가끔씩 필요시약은 챙겨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신과 약을 먹는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계속 점점 내성이 생겨서 점점 효과도 없는데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 양을 늘려 먹게 되고 정말 정신과 약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우리가 가졌던 선입견이랑은 너무 다르죠. 처음에 약을 굉장히 자주 먹어야 했던 사람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약을 점점 덜 먹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그것조차도 나중에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이 많이 바뀌어준다면, 정신과 약은 우상 같은 거거든요. 정말 비 쫄딱 맞고 몸이 그냥 다 젖어서 감기 몸살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몸 오로도로 떨을 때, 안타깝지만 정신과는 우산 씌워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어떻게 바꿔주진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산을 쓰고 비를 더 이상 안 맞으면 이제 본인의 체열로 이제 몸이 뽀송뽀송하게 마르겠죠. 그리고 이제 괜찮게 지내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우산은 비가 그칠 때까지는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 몸이 뽀송뽀송해지고 컨디션을 회복했다 그래서 우산을 확 집어던지면 다시 젖거든요. 정신과 약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이 아닙니다. 의존이 아니고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 좀 힘든 시기가 됐을 때 그런 힘든 시기를 좀 잘 버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건데,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시기를 잘 모르거든.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거든. 또 이 비가 어떤 비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우산을 쓰고 있는 게 불편한데 남들은 우산 안 쓰는데 왜 나만 우산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비 올 때 우산 안 쓰는 사람이 더 미련한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비 올 때 다 우산 씁니다. 그리고 비가 멎으면 그때 우산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시약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지행동 치료와 약간 비슷한데요. 선제적으로 뭔가 증상을 나타나기 전에 더 미리 뭐 이렇게 좀 복용을 하시게 되면 사실 마음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십니다. 그냥 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날이 서 있지? 내가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이 예민한 것 같지? 오늘은 별일도 없는데 좀 짜증이 나는 것 같네? 남들은 나의 그런 변화를 몰라. 그렇더라도 그러면 내가 그때 굉장히 괴로웠던 그런 어떤 공황 증상이나 불안 증상이나 힘든 게 아니어도 그때 피로시약 드시는 거예요. 나한테 피로시약 먹으면 한 15분, 30분 정도 뒤에 한 3시간 정도 마음이 좀 가라앉으니까 그렇게 해갖고서 나한테 좀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그런 시간을 뭐 요가나 영상이나
참선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면 얼른 약 먹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얼른 약 먹고 또 뭔가를 해야 된다면 약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어떤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왜냐면 인간은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안정적이어야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좀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자는 시간 포함해서 12시간 이상만 하루에 마음 편하게 지내면 그날 하루는 되게 보람찬 하루 아닌가요? 어쨌든 절반 이상을 괜찮게 지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루를 계속 쌓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과거에 정말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안 좋은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뭐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점점 희석되는 또 그런 효과도 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로시약을 좀 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실제로 이러한 방침에 의거해서 어떻게 보면 좀 피로시약을 본인 스스로가 본인 마음을 다스리는 용도로 이용하신 분들은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크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드시거나 뭐 저녁에 드시는 약도 점점 오히려 더 간단해져 갖고 정말 나중엔 진짜 영양제 개념처럼 드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이제 괜찮아지셨어. 많은 게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 닥쳐오는 스트레스는 이게 이제 갱년기라든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40대 오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말 본인이 40대에 왔던 어떤 그런 이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 좋아지고 나니까 또 이제 내 몸의 노쇠가 해진다라는 또 그런 스트레스가 또 인생에서 또 생기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약을 또 계속 드시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런 정신과의 어떤 그런 도움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다 더 괜찮은 노년을 이렇게 지내시게 되고 더 느긋하고, 왜냐면 여유롭게, 아니 정말 아무래도 마음이 짜증도 덜 내고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마음도 느긋해지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다 보면 일도 괜찮아지게 되고 그런 선순환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을 드시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약에 대한 도움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만족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피로시약 잘 이용 안 하시게 돼요. 왜? 그만큼 마음이 좋아지셔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피로시약을 남자들은 왜 지갑이 얇잖아, 여자들처럼 가방이 아니니까. 피로시약이 가루가 됐는데도 갖고 다니셔. 얼마나 오래 넣고 다녔으면 가루가 됐겠습니까? 물론 남자 지갑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는 언제적 약이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왜 갖고 다니시냐 그랬더니 그냥 증상은 없는데 부적처럼 갖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밀가루 약도 아니고 오래됐지만 어쨌든 효과가 뭐 반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며 그냥 자기는 넣고 다닌다고. 근데 그분은 증상 없이 지낸 지가 몇 년이거든요. 피로시약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시약에 대해서 내가 더 의존하게 되고 내성이 생겨서 더 약을 용량을 올려야 되고 그런 우려하지 마시고 피로시약을 적절하게만 사용을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변방, 나의 어떤 불안정한 국경을 굳건히 하는, 그래서 더 단단한 나라가 되는, 어떻게 보면 정신과적으로는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용되는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성스럽게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